최인수가 귀순하려도 안 하고 돌려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최인수를 돌려보내주기로 결정을 해서 최인수한테 한국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줍니다. 여권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미화 1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받아간 돈 미화 10만 달러. 그때가 IMF 때예요. 국민들 금반 이제 다 걷어갈 텐데 그때 10만 달러 딱 줘가지고 최인수를 납치해온 역순으로 보내버립니다. 중국으로. 그런데 그 사건이 보도가 나중에 된 것은 신동아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신동아. 왜 그러냐면 동아일보 회장이 언론 세무 사찰을 당하면서 너무나 억울해서 자기 그 사옥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쪽에서는 한이 맺혀가지고 최인수 사건을 신동아에다 몇 장 좀 나름대로 보도를 한 적은 있지만 그 이외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최인수가 돌려달라고 하니까 바로 4차장인 문상희가 돈 10만 불, 그 다음에 주민증, 한국여권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 사람을 역순으로 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공작 세계나 또는 그 공작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취재했던 언론에는 중국 정보부에서 체포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우리 쪽 공작원들이 미고한 겁니다. 저놈 잡아라. 그 사실은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겁니다. 공작했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최인수가 붙잡혀가지고 중국 정보부에서 최인수를 고문해 보니까 뭐 엄청난 비밀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한국 정보원들이 중국에 와서 북한 사람을 납치해가? 이놈들이 가만히 보구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또 중국 정보부가 그런 사실을 몰랐어?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외부적으로는 한국 정보부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외교 문제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 정보부를 손아귀에 쥘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한 겁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즉각 대응을 하지 않고 연구를 한 결과 결정적인 시간에 한국 정보원들을 전부 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협상을 시작해가지고 한국 정보부가 갖고 있는 한국의 정치 정보를 다루는 관리, 이거를 중국 정보부가 뺏는 거, 여기에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죽을 뻔했네, 이종찬이 저놈이 공작 실패했으니까 잘라버려. 이렇게 해서 이종찬이를 잘라버리고 그 후임으로 천용택이를 임명하는데, 이 천용택이도 또 청주계 회원입니다. 그냥 아주 뭐 간첩들만 골라서 지금 이제 국정원장을 시키는 거겠죠. 그런데 천용택이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취임식날 취임사를 막 읽고 있는데 비서가 쪽지를 갖다 주는 겁니다. 취임사를 읽고 있는데 쪽지를 줘서 보니까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용원들이 전부 구속됐습니다. 이런 메모가 딱 와 있으니까 천용택 원장은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도. 그래서 얼른 행사를 끝내고 보고를 받아보고 우라가침인 거죠. 자기를 구렁텅이에 지금 빠뜨려 놓은 겁니다. 국정원장을 시켜줘서 좋은 자리를 줬는 줄 알았는데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수습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 이종찬이는 국정원에 자기를 감시하는 별도의 조직까지 남겨놓고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천용택이가 김대중에게 일단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은 거죠. 가서 수습을 하고 비밀을 지켜라, 해달라는 거 다 해줘라, 이런 얘기를 듣고 99년도 5월 말경 한 20일에서 뭐 한 2, 3일 이 정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협상을 시작하는데 약 10일 정도 협상을 한 다음에
구속됐던 안기부 직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정원 되겠죠. 국정원 직원들하고 정보사 요원들 수십 명을 다 데리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그때 언론 보도에서는 어떻게 보도됐냐면은 앞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에 절대로 국정원 요원을 파견하지 않는 각서를 쓰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이들을 모두 데리고 귀국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보사 요원 블랙리스트를 중국으로 가져가서 중국에서 북한 요원한테 넘겼다는 내용이 얼마 전에 보도된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그렇다면은 천용택이가 각서를 쓰고 다시는 국정원 요원들이나 정보사 요원들을 중국에 보내지 않는다는 그 내용하고 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용택이가 그 당시에 모두 구속됐던 정보 요원들과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당시에 안기부 요원들 입에서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넘겨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후속 사건으로 들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국정원에서 하나하나 국정원의 임무를 포기하는, 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런 그 제약들이 국회에 의해서 계속돼가지고 지금은 간첩 수사도 못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국정원의 국가 정치 정보 주권을 갖고 있으면 국정원이 이렇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최수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고, 그 중국에 넘어갔을 때 1999년도 5월 말에 천용택이가 사인을 해주고 중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작전을 수립해가지고 2000년도에 김대중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뭐냐, 국가안보전략연구소를 만들어라, 이런 지령에 의해서 김대중이가 국가안보전략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 연구소가 민주당의 한 기관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두 번, 세 번 이름을 바꿔서 지금 뭐냐, 민주연구원입니다. 그게 민주연구원. 그러면서 바로 국정원 안에 또 다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었던 것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국정원 안에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런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중국의 요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물러가면서 국정원의 힘을 빼고 대한민국의 모든 발전된 기술들을 다 중국으로 가져가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치 행위를 모조리 다 금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중국이 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거, 최소한의 것만 조치를 취해주고 나머지는 성장 동력이 커지지 못하게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그 정책에 의해서 민주당이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중국 대사와 이재명의 만남 사진, 그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아니지만 또 그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일국의 야당 대표가 일개 대사한테 구칭거리는 그 사진, 그게 바로 중국 총독을 대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정원이 마비가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천용택 이하 그 다음에 임동원 원장에 의해서 이 북한이 한국의 모든 돈을 다 가져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한이
중국에 의해서 그런 정보를 제보받아가지고 최인수를 고문해서 더 많이 알아내고 최인수를 처형한 다음에 북한이 행동하는 걸 기다렸다가 행동이 끝나니까 바로 제1연평해전을 일으키면서 김대중이를 소환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전사는 제1연평해전이라고 꾸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사가 아니라 대충 두들겨 맞고 김대중을 소환해가지고 책임을 추궁하는 하나의 빌미가 된 사건이 바로 제1연평해전입니다.